아이돌 전성시대는 저물고 바야흐로 아이돌 포화의 시대.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해에 데뷔한 아이돌 팀의 수가 2007년에 15팀에서 2018년 61팀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데뷔한 팀만 436팀. 이들 목록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녀시대, 엑소,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의 그룹도 있지만 파스칼, 맵식스, 7학년 일반 등 익숙하지 않은 그룹이 더 많습니다. K-팝 시장이 성장하고 아이돌 국제 시장도 약 1,000억 원 가량의 규모로 성장하면서 기획사에서는 아이돌의 성공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고민의 해답으로 스토리텔링과 아이돌 산업을 결합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이돌 정체성을 특별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 핵심인 것이죠. 아이돌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컨셉과 세계관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컨셉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스토리텔링 방식입니다. 컨셉은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와 활동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대동기부터 사용될 정도로 보편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입니다. 아이돌의 컨셉은 아이돌이 제공하는 음악, 뮤직비디오, 무대 등으로 구현됩니다. 컨셉을 활용하는 아이돌들은 그 컨셉이 명확하고 팀과 잘 어울리는 경우 대중들에게 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컨셉이 계속 반복되면 대중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과 변화 사이에서 컨셉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죠. 이렇듯 컨셉을 활용한 아이돌의 예시로 러블리즈와 여자친구를 들 수 있습니다. 2014년 데뷔한 8인조 걸그룹 러블리즈는 데뷔 이후 한결같은 청순 컨셉을 유지 중입니다. 청순이라는 큰 틀 아래 청순 큐티, 청순 아련 등 여러 연주를 주며 청순한 이미지 걸그룹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데뷔한 6인조 걸그룹 여자친구는 파워 청순을 자신들의 대표적인 컨셉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데뷔곡인 유리구슬부터 정규 1집 너 그리고 나까지 파워 청순을 그들의 대표 컨셉으로 하여 활동했습니다. 서정적인 가사와 달리 기타 리프를 활용한 음악과 격정적인 안무를 통해 고무돌이라는 호칭도 얻었죠. 또한 미니 앨범 6집의 밤부터는 격정 어른으로 활동하며 팀의 에너지 있으면서도 서정적인 컨셉을 유지하되 아련함이라는 변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컨셉을 활용하는 아이돌은 그 컨셉의 일관성과 변화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러블리즈의 경우 얼마 전 방영한 엠넷 걸그룹 컴백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퀸덤에서 파워와 섹시 컨셉으로 식스센스 무대를 선보였는데 기존 러블리즈의 컨셉과 완전히 달랐을 뿐더러 러블리즈의 컨셉 이해도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 대중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2017년 미니 앨범 4집 핑거팁 활동 때 파워식으로 컨셉의 변주를 시도하였으나 음원 성적 하락이 눈에 띄게 관찰되었고 결국 그 이후 미니 앨범 5집 귀를 기울이면에서는 원래의 파워 청순 컨셉으로 회귀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일반적인 컨셉의 한계는 대중에게 그들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셉과 세계관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관이란 어떠한 내러티브, 다시 말해 서사의 가상적 시공간을 이루는 말입니다. 보통 세계관은 호흡이 긴 콘텐츠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대중음악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3에서 4분 내로 진행되는 음악은 곡의 가사만으로 특정 세계관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의 대중음악의 특성 중 하나는 솔로가 아닌 다수의 멤버를 중심으로 팀이 꾸려진다는 것이며 정규보다 싱글 앨범을 자주 발매하고 동시에 뮤직비디오의 소비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돌의 스토리텔링에는 세계관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아이돌 그룹에 구축된 세계관의 특징으로는 독립적인 서사이자 실존하는 판타지라는 점이 있으며 멤버들이 가진 개성과 앨범 콘셉트 등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세계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세계관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의 몰입도와 충성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죠.
세계관과 컨셉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세계관은 풍부한 내용만큼이나 더 다양한 콘텐츠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돌의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 기획사는 어떠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방식은 세계관의 키워드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예능 콘셉트로 활용하거나 앨범명이나 노래 가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소의 백현의 경우에는 엑소 세계관에서 빛을 다루는 초능력을 가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도 이 점을 살려 초능력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엑소가 발표한 노래에서 백현의 파트에서 빛이 나오기도 하며 백현의 솔로 앨범 제목에서도 라이츠가 등장합니다. SM의 보이그룹 NCT도 마찬가지입니다. NCT의 세계관을 요약하면 꿈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NCT의 곡들에서는 지속적으로 꿈이라는 키워드가 노출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비주얼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컨셉 포토 콘텐츠로 아이돌 세계관 표현이 가능합니다. 컨셉 포토란 세계관을 적용해 촬영된 사진으로 많은 아이돌이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 주로 티저 이미지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컨셉 포토를 통해 세계관과 그것이 적용된 활동의 컨셉에 대해 직관적으로 전달이 가능하고 팬덤에게 상징과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이 특징이죠. 일례로 레드벨벳, 퍼펙트벨벳 앨범의 컨셉 포토를 보면 호락 컨셉과 마녀 모티프에 관해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이를 잘 활용했는데 러브 유어셀프, 앤서에서도 컨셉 포토를 활용해 그들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 포토에 대해 방탄소년단 팬덤에서는 관찰당하고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광대 같은 삶이라며 세계관과 컨셉 포토에 대한 해석을 남겼는데 이러한 점이 팬덤에게 해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세계관의 유기성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셉 포토는 각 사진과의 유기성을 통해서도 세계관을 강화합니다. NCT 127의 콘센트를 봐주세요. 각 앨범의 콘셉트 포토에서 멤버 해참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을 통해 팬들이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고 이렇듯 컨셉트 포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 세계관 또한 강화됩니다. 비주얼 콘텐츠를 활용한 두 번째 방식은 뮤직비디오입니다. 뮤직비디오는 세계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음악과 영상, 안무, 스토리가 결합된 복합적 콘텐츠입니다. 그 전달 형태 또한 아트필름, 드라마 등 다양하죠. 엑소의 경우 드라마 황태의 뮤직비디오를 활용해서 그룹의 세계관을 전달하였고 이달리 소녀는 버터플라이 뮤직비디오에서 상징으로 세계관의 서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컨셉 무비입니다. 컨셉 무비는 세계관 전달이 주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아이돌 세계관이 고도화되며 등장하였습니다. 뮤직비디오보다 자유로운 형태로 제작되어 다큐멘터리, 티저 영상, 콘서트, VCR 등 다양한 형식이 존재합니다. 또한 대중보다는 팬덤을 타겟으로 하여 매니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아이돌 세계관은 점점 발전해 여러 분야의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테마존과 굿즈에까지 세계관을 반영하며 팬덤의 참여와 몰입을 높이고 기존 콘텐츠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엑소는 직접 팬들이 암호를 해독해 세계관을 맞춰가는 홈페이지를 열기도 하고 방탄소년단은 지난 1월부터 세계관을 담은 웹툰을 7개국에 연재하는 등 세계관의 다양한 활용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은 화양연화 시리즈 해석본을 책으로 출간하고 세계관에 관한 드라마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이스트 역시 더 테이블 앨범으로 새로운 세계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이스트는 팬들을 위해 더 테이블을 상징하는 공간을 만들며 팬들은 이 공간에서 보고 듣고 직접 참여하면서 다 같이 한 공간에 빠져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의 스토리텔링 방법으로서 컨셉과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은 아이돌들의 세계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는 무엇이고 또 각 그룹의 세계관이 어떤 특징과 개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